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예요. 오늘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작, 대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대출, 이 단어만 들어도 무섭고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대출이라고 배웠어요. 옆집 철이네 아빠가 연대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집을 날렸다. 또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무서워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무려 1억이나 냈어요. 그때 대출 금리가 5% 중반 정도였는데 한 달에 이자만 한 50만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대출 서류 쓰면서도 진짜 대출 내는 게 맞나 온갖 고민을 했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시죠. 그래서 부모님께는 대출 조금만 냈다고 선의의 거짓말까지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출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처음으로 겪는 대출이다 보니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대출을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대출 서류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일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용카드죠. 저도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많이 쓰죠. 신용카드가 바로 대출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먼저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산 후에 카드 결제일에 돈을 갚는 거니까 이것도 대출이죠. 우리가 받는 월급도 대출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월급은 1일부터 30일까지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월급날은 21일 아니면 25일이 대부분일 겁니다. 30일까지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한 달치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30일까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25일날 미리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일종의 대출이에요. 전기세, 수도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기 전에 전기나 수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요금을 내니까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대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수기 살 때도 우리 렌탈 하잖아요. 정수기 기계값을 내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리는 정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대출이죠 뭐. 알게 모르게 이미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대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출은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현재 돈을 빌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 대출을 할까요? 아니죠. 기업과 정부도 대출을 이용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SK하이닉스가 120조라는 돈을 갖고 있을까요? 없어요. SK하이닉스는 SK에 인수되기 전까지 적자를 내던 회사거든요. 120조라는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미래에 많은 돈을 벌 테니까 미리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하는 일이죠. 자기 자본금으로만 투자하는 회사는 크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비슷해요. 국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 채권이 바로 대출입니다. 미래에 받을 세금을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요. 그 채권을 통해서 받은 현금으로 돈을 쓰는 거죠. 그 채권이 바로 대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급 자동차나 명품 백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5% 금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20%의 수익이 났다면 대출금의 15%만큼은 내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첫 대출을 1억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 대출금이 있으니까 엄청 절약하게 되더라고요. 3년 만에
그 1억을 다 상환해버렸어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아내도 대출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엄청 절약했어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총 이자가 한 7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벌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6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1억을 대출내서 6천만 원을 벌었고 또 이자로 700만 원 나갔으니까 한 5,300만 원 정도 번 거죠. 물론 아파트 사면서 제 돈이 투자금으로 더 들어갔으니까 투자 수익률은 따로 계산해 봐야겠지만 과감한 대출이 없었다면 집을 살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무리한 대출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대출은 꼭 필요해요. 대출 없이 내 돈으로만 투자하려면 돈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려면 꼭 대출을 알아야 돼요.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고 대출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자고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이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대출을 가장 싸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과 함께 투자 공부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돈 걱정 없이 직장 다니고 싶은 분들도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